많은 분들이 뇌경색의 신호라고 하면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걸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보다 훨씬 먼저 다리에서 이상이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성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뇌경색이 오기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다리의 변화를 느꼈다는 것이었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등 작은 이상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긴 순간 뇌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신호들은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그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이나 말보다 먼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다리의 변화 속에 숨은 뇌경색의 전조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이미 늦어버린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신호를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 중 71세 박순자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한쪽 다리가 자꾸 뻣뻣하고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운동 부족인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며칠 뒤 계단을 내려가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때 아들분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함께 검진을 받으러 가셨고 검사 결과 뇌혈류가 막히기 시작한 초기 허혈성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적시에 조치를 받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박순자님은 정말 운이 좋으신 케이스였습니다. 가족분이 빨리 알아챘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반대로 비슷한 증상을 겪고도 그냥 참고 넘긴 69세 김명수님은 일주일 뒤 아침 식사 중 쓰러지셨습니다. 한쪽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였죠. 김명수님도 다리에 이상을 느끼셨대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그냥 참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놓쳤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느냐 그냥 지나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 다리를 살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어떤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건 뇌혈류 이상으로 인한 신경 전달 장애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유럽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를 보면 뇌경색 전 단계에 있던 분들의 60%가 한쪽 다리 힘 저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높은 비율이죠.
제가 만난 72세 정인철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졌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근육이 약해진 건가 생각하셨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미세한 뇌혈관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정인철님은 정말 다행이었죠.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쪽 다리의 힘 균형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한쪽만 유난히 약하다면 즉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근육통이나 허리 디스크와는 다르거든요. 그런 건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는데 뇌 신호 문제는 휴식 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요즘 한쪽 다리가 유난히 힘이 빠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신호는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건 감각 피질의 혈류 저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죠. 발바닥을 만져봐도 느낌이 이상하고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발 저림을 느낀 비율이 52%였습니다.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은희 님도 이런 증상을 겪으셨어요. 발바닥이 솜 위를 걷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신발이 문제인가 싶어서 새 신발을 사셨대요. 그런데 계속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결국 검진을 받으러 가셨고 뇌혈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발바닥 감각을 손으로 만져보고 양쪽의 느낌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한쪽만 유난히 둔하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리 디스크는 양쪽에 서서히 나타나지만 뇌경색은 한쪽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근 발끝 감각이 달라지셨다면 그냥 넘기지 않으셨나요? 세 번째 신호는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거나 걷는 소리가 달라지는 건 발목 근육 제어 신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뇌에서 발목 근육으로 가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보행 분석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초기 단계에 있던 분들의 40%가 발을 끄는 소리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조명호님의 경우 본인은 몰랐는데 아내분이 먼저 알아차리셨어요. 신발 앞창이 한쪽만 빨리 닿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죠. 처음엔 신발이 불량인가 생각하셨는데 새 신발로 바꿔도 똑같이 한쪽만 빨리 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으러 가셨고 뇌혈류 문제가 발견됐어요. 여러분도 신발 밑창 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그건 단순히 걷는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에요. 요즘 가족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넘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부주의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뇌의 고유 감각 기능이 저하되면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문턱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보고를 보면 낙상 전조 증상의 30%가 뇌혈류 이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 꼴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6세 홍명자 님도 평소 길을 걷다가 자꾸 걸려 넘어지셨어요. 특별히 문턱이 높거나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뇌의 균형 담당 부위 혈류 저하가 발견됐습니다. 홍명자님은 지금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계단 오르내릴 때 발을 의식적으로 높이 들어 올려 보세요. 그게 잘 안 된다면 뇌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 부주의와 다르게 같은 쪽에서 반복되는 낙상은 뇌 신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괜히 자주 걸려 넘어지신 적 없으신가요?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왜 나타나냐면 뇌의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지면
다리가 스스로 떨리거나 움찔거리게 됩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유럽신경운동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전조 증상을 보인 분들 중 18%가 자발적 떨림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선우님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다리가 달달 떨렸다고 하셨어요. 추운 것도 아니고 긴장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처음엔 피로 때문인가 싶어서 푹 쉬셨는데도 계속 떨렸대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고 미세한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안정됐어요. 여러분도 피로와 무관하게 다리가 떨린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떨렸는지 말이죠. 긴장이나 스트레스성 떨림은 금방 멈추지만 뇌혈류 문제로 인한 떨림은 지속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다리가 떨린 적 있으신가요? 6번째 신호는 균형 상실과 휘청거림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신호예요. 뇌의 후두부와 손의 혈류 장애로 몸의 중심 조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휘청거리게 되죠.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뇌경색을 겪은 분들의 35%가 초기 증상으로 보행 불균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3세 이정옥님은 아침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균형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지럼증인가 싶어서 이비인후과도 가보셨대요. 그런데 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혈압도 정상이었고요. 그래서 뇌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손의 혈류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중심 유지력을 점검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몸이 계속 한쪽으로 쏠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나 혈압 문제가 아니라면 반복되는 휘청거림은 뇌의 신호일 수 있어요. 요즘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증상이 사라지니까 안심하게 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일시적 증상을 경험한 분들의 75%가 3개월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4명 중 3명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죠. 제가 만난 67세 정인화 님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세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48시간도 안 돼서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만약 첫 증상 때 바로 검진을 받으셨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증상이 사라져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발생 시간과 양상을 반드시 기록하고 즉시 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금방 괜찮아진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혹시 다리에 이상이 왔다가 금세 괜찮아진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꼭 검진 받으러 가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실천법은 혈압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꼭 재보세요. 혈압이 왜 중요하냐면요. 혈압이 140을 넘으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뇌경색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혈관벽이 상처를 입으면 그곳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게 결국 혈관을 막는 겁니다. 가능하면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상적인 수치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혈압 관리만 잘해도 뇌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혈압계는 가정에 하나씩 꼭 구비하세요. 생명을 지키는 작은 투자예요. 오늘 아침 혈압 재보셨나요? 안 재보셨다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실천법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딱딱해져요.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 혈류가 막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이 수치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혈당을 낮추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하루 20분 산책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사 후에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크게 달라져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도 식후 산책 습관을 들인 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단 음식 자주 찾으시나요? 단 음식을 줄이고 식후 산책을 늘려보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공육, 튀김류, 버터는 최대한 줄이세요. 대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늘리는 겁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거요. 이것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식습관만 바꿔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이번 주 식탁에 생선이 올라온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장 보러 가실 때 꼭 사오세요. 네 번째 실천법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정말 나쁩니다. 흡연은 혈관 수축을 촉진해서 뇌혈류를 줄여요. 담배 한 대 피우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안 돼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대신 물을 자주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서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고 잘 흐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금연하고 절주한 후에 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하루 담배 한 갭이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한 갭이씩만이라도 줄여보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실천법은 3분 자가 체크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히 다리 균형을 점검하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는 의자에서 팔짱 낀 채 일어나기입니다. 팔을 안 쓰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이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약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눈 감고 서 있기입니다. 눈을 감고 30초 동안 제자리에 서 있어 보세요. 몸이 계속 한쪽으로 쏠린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는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입니다.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고 감각이 같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만 둔하다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체크법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한쪽 다리에 힘이 약하거나 중심이 흔들린다면 즉시 기록하고 검진을 받으러 가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이 자가 체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과 함께 이 체크법 해보시겠어요?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경고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저림과 감각 둔화, 걸음걸이 변화, 자꾸 걸려 넘어짐, 다리 떨림, 균형 상실, 그리고 일시적 증상 후 회복까지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하면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걸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다리가 뇌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보 장치였습니다. 뇌는 얼굴보다 다리를 통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신호들을 몰라서 놓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무심히 넘기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무심한 한 걸음이 병이 될 수도 있고 주의 깊은 한 걸음이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같은 걸음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 힘의 균형을 느껴보고 발의 감각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하세요. 그 3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과 절주, 그리고 3분 자가 체크. 이 5가지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언어이자 생명을 지키는 신호등입니다. 다리가 빨간불을 켜면 멈춰 서야 해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오늘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혈관을 막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댓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